기생충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보다 좀 더 진화하고 인간과 좀 더 가까운 그런 생물체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탄생 시작부터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우리의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사실 그 다른 것보다 기생충이 그 외모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과학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딱이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데는 기생충이 이렇게 뭐 옷으로 이제 만들어 팔기도 하고 뭐 인형도 팔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기생충이 차별받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기생충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을 소재로 한 최초의 한국 영화 연가시. 실제 연가시는 곤충에 기생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숙주인 곤충의 뇌를 조종해 자살을 유도하는 기생충이다. 2012년 7월에 개봉한 영화 연가시는 관객 수 400만을 돌파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기생충에 대한 호기심과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연가시가 사람을 물가로 유인해 자살을 유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적 설정이지만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생충 감염 사례를 보면 기생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의 존재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생충은 우리가 공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해롭기만 한 생물체일까? 인간에게 치명적인 기생충부터 이로운 기생충까지 다양한 기생충의 세계에 대해 들어본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생충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생각에는 되게 편하고 막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발칵 뒤집게 만든 그 기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이처랑 사이언스 이게 동시에 게재가 된 건데 원래는 그 네안데르탈인이 먼저 있었고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제 뒤늦게 나타나서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싸우다가 전부 다 멸종시켰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는 유전자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기사는 뭐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 속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좀 있다. 2~3% 정도가 있다. 그래서 둘이 서로 교배를 했을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이런 기사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무릎을 딱 친 게 어쩐지 이제 주변에 보면 약간 네안데르탈인처럼 그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그렇구나 그래야 말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모두에 기생충이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생충은 정말 역사가 오래된 역사예요. 그래서 그 가장 오래된 기생충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기생충은 뭐냐면 그 이제 상어의 변이 화석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변이 2억 7천만 년 전 맞죠? 2억 7천만 년 전 거래요. 그런데 이 변에 기생충의 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어는 그러니까 2억 7천만 년 전에 살던 상어가 기생충에 걸려 있던 거죠. 뭐 사람도 그러니까 이 모든 야생동물은 사실은 기생충을 갖고 있고요. 사람도 원래 모든 사람이 다 기생충을 갖던 시절이 불과 50년 전까지 있었어요. 사람이 사실 뭐 태어나서 뭔가를 먹는다. 그리고 다른 동물을 먹는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기생충이 들어가고 그 기생충이 우리 몸에서 이제 뭐 각종 진화와 적응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에 인간의 기생충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릴지라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기생충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기생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힘들었죠. 지금도 뭐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이거 보시면 호랑이가 이제 별로 맛도 없는 악어를 먹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쉬우면 그 하마를 먹는 사자들, 이 코끼리를 먹겠다는 악어, 정말 이 자연계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호랑이 같은 경우도 이제 닭 한 마리 먹으려고 8마리가 갑니다.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다른 동물의 몸에 들어가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쁜가요? 뭐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뭐 로또가 되면은 계속 직장에 다닌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기생충은 어쨌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인간의 기생충도 다른 동물의 기생충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인간도 그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우리 인간에게 있는 기생충들을 딱 보면은 다 원숭이나 뭐 돼지, 개, 쥐 뭐 이런 데서 다 온 것들이에요. 원래 얘네들의 기생충인데 사람 몸에 이제 적응하고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우리 이 인간이 가진 기생충 중에서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에서 시작된 거는 딱 하나 요충밖에 없어요. 요충. 요충은 이제 손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직립 보행을 하는 동물에서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른 건 몰라도 요충은 인류의 자산이기 때문에 길이길이 보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이건데 기생이라는 게 마냥 편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은 먹고 싶은 음식을 스스로 고르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래도 뭐 라면만 해도 뭐 진라면과 여러 가지 라면이 있잖아요. 브랜드가 있는데 기생충은 그냥 주는 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뭐 숙주가 다이어트라면은 같이 굶어야 됩니다. 숙주가 그리고 술을 먹으면 기생충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알코올을 넣으면은 쭉 뻗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술을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 몸에 들어가면은 평생 채식만 하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생충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놀고 먹는다고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게 가장 심한 욕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인류가 낳은 욕 중에서. 근데 사실 기생충뿐 아니라 다른 동물이 뭐 일하는 동물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슴이 뭐 일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냥 가다가 풀 뜯고 다시 갈 길을 가거나 앉아서 자거나 뭐 이런 거 정도 하는데 기생충에 대해서는 유난히 많은 욕이 쏟아집니다. 물론 외모적인 것도 되게 크게 작용을 하겠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2010년인가 4.5m쯤 되는 기생충입니다. 이게 이제 광절 12조충이라고 이런 기생충인데 이 기생충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머리예요, 이게. 이게 이제 머리에서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요 일부분만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알을 가득 실은 이 하나하나를 편절이라 그러는데 이 조각 한 50cm쯤 끊어가지고 이제 사람 대변에 섞어서 몰래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자손을 번식시키죠. 근데 이렇게 길다란 것들이 정말 진짜 어떻게 사람 몸에서 들키지 않고 숨어 있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경이롭죠, 저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또 기생의 진실로 이제 이건 이제 위내시경을 하는데 이제 회충이 발견이 됐어요. 이 회충이 이렇게 내시경에서 발견이 되고 심지어 회충이 입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왜 올라오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기생충은 이제 존재 목적 자체가 자손의 번식이에요. 자손의 번식. 실제로 회충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한 20만 개 이상의 알을 낳고 뭐 그렇거든요. 보통 못 낳는 기생충들이 3,000개 이러니까 얘네들은 알을 굉장히 많이 낳아서 목표가 모든 사람의 몸속에 이제 자기 자손을 심는 게 목표예요. 얘네들은 정말 그거에 이제 유일한 그거고. 그런데 이제 이 기생충의 존재 목적이 자손의 번식인데 요새 이제 회충이 암수 딴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년기가 됐는데 이제 짝짓기를 못하면은 기생충의 존재 의미를 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초조한 거죠. 그래서 짝을 찾아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거죠. 사람 같으면은 사실은 결혼을 못해도 나름대로 대접받으면 살 수 있고 사람은 어쨌든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과 달리 이제 기생충은 정말 외롭고 쓸쓸합니다. 이제 기생충 수컷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한 10,000명에 한 2~3명 정도 회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회충이 한 마리 있는데 또 회충 안에 들어올 확률은 정말 없습니다. 거의 없고 혼자서 그리고 걔가 뭐 하겠어요. 껌껌한 데서 그냥 아무리 혼자 시간을 보내도 하루가 너무 긴 그런 나날을 보내는 거죠. 정말 기생충은 외롭습니다. 처음에는 짝짓기를 원하지만 나중에는 동성 친구 이런 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절규하다가 그러니까 기생충 이때를 그리는 거죠. 하루 평균 그러니까 1인당 평균
50마리 정도의 기생충 회충을 가지고 있었던 1949년 이때는 막 골라서 결혼하고 그랬을 거라고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회충이 오직 정말 어려우면 정말 그 먼 길을 올라가지고 또 돌아가지고 위까지 올라가고 입으로 가는 것일까. 정말 요새 회충이 많이 어렵습니다. 독거회충이 그러니까 지금 회충 발견되는 건 거의 한 마리 발견되고요. 나오면 다들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얼굴이에요. 얼굴 자체가 빛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외롭게 늙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면병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수면병 원충이라고 이제 이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뇌염을 일으켜서 마치 이제 잠을 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정신이 혼탁해서 이제 이러다 이제 얼마 못 살고 죽는 그런 건데. 이 수면병 원충을 이제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은 이제 이것들이 적혈구예요. 적혈구. 이제 적혈구 혈액 속을 우아하게 이렇게 이제 있는 거.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이런 거? 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이건 좀 많이 걸린 사람이고 적혈구가 이렇게 많은 거고. 어쨌든 이것들을 보면 정말 아 되게 우아하게 사는구나. 기생충이 저래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얘네들은 사실은 물가에 떠 있는 오리와 같은 거죠. 얘네들이 혈액은 우리 혈액은 또 각종 면역세포가 다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면역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얘가 감염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있으면 면역이 이제 발동되고 항체나 그런 이제 T세포가 얘네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2, 3일이 됐을 때 다시 그 표피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이제 도둑이 도망갔는데 현상수배가 붙어요. 이 사람은 뭐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얘가 이제 민소매로 바꿔서 다니잖아요. 이런 거 비슷하게 표피를 완전히 바꾸는 2, 3일마다 바꿔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이런 색깔이었다가 계속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계속 매일 바꾸는 거죠. 너무 피곤하지 않겠어요, 이거? 정말 오리처럼 발을 막 내디지면서 살려고 애쓰는 거죠,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생충은 다른 길을 모색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인데, 선모충은 이제 근육을 침범하는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침범하면 이제 얼굴이 이렇게 라면 먹고 잔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붓고요. 얼굴 근육이 이렇게 눈도 붓고 몸 전체가 이렇게 붓게 되고요. 굉장히 아픕니다. 뭐 걷질 못할 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질환인데 이 질환의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근육을 딱 잘라봐서 근육 속에 이런 이제 동그랗게 말고 있는 기생충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모충이 이렇게 있는데, 모차르트가 이제 선모충 때문에 죽었다 이런 이제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3주쯤 전에 그 돈가스 이런 걸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선모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총 8번 발생을 해요. 전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 멧돼지 회 같은 것도 많이 먹더라고요. 이건 원래 멧돼지 회를 먹고 걸리는 거거든요. 멧돼지는 혼자 못 먹잖아요. 그래서 보통 걸리면 5명 이상씩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보통 이제 멧돼지가 제일 많고 오소리를 먹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2012년 사례는 특이하게도 그 자라를 먹고 걸렸더라고요. 자라. 어쨌든 이런 건데 선모충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너싱 셀이라고 이제 간호사를 너스라고 하잖아요. 너스. 뜻은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보는 세포를 만들어서 이제 숙주와 타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충이 근육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 면역 세포들이 계속 얘를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얘도 괴롭고 또 근육에 염증 생기니까 사람들은 근육통이 있어서 싫고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은 선모충이 이제 이런 요구를 먼저 해요. 살 집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나한테 먹을 것을 정기적으로 주고 배설물을 치워달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는 아닌 게 뭐냐면 집이라고 해서 뭐 아주 조그만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많이 안 먹습니다. 싸기도 많이 안 싸고요. 그래서 숙주가 보기에는 계속 이것 때문에 근육이 아픈 것보다는 이 선모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거죠. 그래서 기생충과 그 선모충 간에 아주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과정인데 보시면 이제 그 8일째 됐을 때 이때부터 선모충과 숙주가 이제 타협을 하면서 근육통이 놀랍게도 싹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건 방이고 이건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사실 얘네들이 이제 공급받는 방식이 혈관을 통해서 받거든요. 혈관. 그래서 이제 이 방 주위에 혈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음식물이 들어가고 이쪽 물로 이제 배설물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한 달간에 걸쳐서 결국 이 과정이 끝이 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반응은 근육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근육세포가 여기 깨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근육세포들이 막 증식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이것이 원래랑 똑같은 걸로 이렇게 메워지는 그런 게 우리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하지만 기생충과 숙주가 타협을 하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선모증 때문에 파손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근육세포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근육세포가 이상하게 변해서 콜라겐으로 된 멋진 방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재생되는 게 아니라 변형이 돼서 이렇게 너스셀을 만드는 건데 다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보시죠.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음식물을 공급하고 이쪽으로 이제 내보내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선모충은 최소한 뭐 1년 이상 그리고 뭐 길게도 이것도 10년 이상도 이게 살아있는 채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숙주와 기생충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온 거죠. 그 환자는 통증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생충은 숙주랑 타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생충이 타협을 잘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생충이 감염되면 이제 숙주 면역하고 계속 싸우는 게 싫으니까 숙주 면역을 억제를 조금 해요. 숙주한테 이제 면역을 좀 이렇게 톤을 낮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의 이런 점을 높이 사가지고 이제 그 알레르기나 크론시병 같은 이제 그 알레르기나 크론시병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원래는 이거예요. 우리 면역계가 기생충이랑 이제 항상 치고받고 놀고 막 그러는 애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기생충이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 인류랑 10만 년 이상 살았는데 면역계는 그 사실을 모르고 얘가 어디 갔나 찾다가 나중에 이제 화가 나죠. 너무 심심하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뭐 발을 밟았다고 공기총을 쐈다거나 뭐 이런 게 예민한 거잖아요. 이 알레르기라는 게 딱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입가에 스치는 바람에도 굉장히 혼자 자극해갖고 난리를 치는 게 바로 알레르기고 크론시병은 이제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게 한술 더 떠가지고 이거는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을 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병도 췌장세포를 우리 면역이 공격을 해가지고 막 그 췌장을 파괴함으로써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면역계가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일을 벌일 때 그럼 기생충이 이제 이렇게 타협도 잘하고 이렇게 면역계를 갖다 좀 달래는 일에 아주 능하니까 기생충을 한번 감염시키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기생충을 한번 감염시키는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거는 그 돼지 편충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한 실험인데, 크론시병을 이제 치료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돼지 편충 알을 갖다 한 500개, 1000개씩 먹였더니, 사실은 지금 크론시병이나 이런 면역 질환들은 치료약이 없어요. 치료약이 없고, 단지 이제 면역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이 돼지 편충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질병도 일으키지 않고 좀 있다가 한 2, 3주 있다가 금방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한번 환자한테 실험해봤더니 3명 중에 1명만 효과를 봐서 아직까지는 그게 뭐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 후손들은 어쩌면 기생충을 몸에 한 마리씩 키우거나 아니면 기생충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주사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비록 돼지의 기생충일지라도 기생충은 좀 희망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돼지를 쓰는 이유가 이제 인간하고 돼지가 좀 알게 모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삼겹살을 좋아할까요? 우리 본능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게. 그래서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라는 유명한 학자는 그 돼지와 원숭이가 교배해서 사람이 나왔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어쨌든 예. 돼지의 기생충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생충의 진실 중에 이제 마지막 게 뭐냐면, 기생충은 숙주한테 들키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숙주한테 들키면 숙주가 약이 없더라도 무슨 짓이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기생충 약이 없던 시절에 혹시 석유 먹고 뭐 기생충 빼내는 그런 거 들은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석유를 먹든지 뭘 하든지 뭐 독이 있는 쑥을 먹든지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숙주는 기생충을 없애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밥 한 톨이 아쉬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생충에게 밥 한 톨을 주는 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먹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밥 한 공기에 다 먹고 남은 거 보면 최소한 10톨 이상씩 남잖아요. 그 한 톨 정도 기생충이 있어도 이제 되는 시대가 왔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숙주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숙주는 기생충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은 되도록이면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숨어 사는 거죠. 사실 여러분 중에서 기생충을 다 미워하실 텐데 미워하시죠, 여러분 기생충을. 근데 기생충 때문에 고생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주위에 사돈의 팔촌이라도 있으세요? 뭐 한두 분 계실지 몰라도 대개는 기생충 때문에 곤란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감기 걸려보셨잖아요. 감기, 독감이나 이런 거 걸려보셨잖아요. 그럼 바이러스나 세균, 뭐 식중독 같은 거 걸려보셨잖아요. 이런 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인간을 괴롭히는 건 바이러스나 세균입니다. 기생충은 우리 친구예요, 친구. 근데 왜 기생충을 다 미워하는지. 기생충은 웬만하면 피해를 안 주려고 이렇게 커다란 애가 몸을 똘똘 말고 숨어있는 정말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계속 기생충을 계속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너무한 것 같죠,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탈북자한테 나온 편충이고요. 이건 이제 이 편충이 마리수가 좀 많았어요. 마리수가 많고, 편충은 제가 기생충 중에서 제가 이 기생충 열전의 부제가 좋은 기생충, 나쁜 기생충, 이상한 기생충이라고 이제 했는데, 얘는 그 나쁜 기생충에 속해요. 얘는 이제 모양은 되게 아름답잖아요. 채찍 이거 들고 때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얘가 은근히 사람에게 증상을 일으켜요. 얘가 복통을 일으키는 게 보고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 사람이 탈북자가 배가 아팠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이 편충이 우글우글 했습니다. 이게 이제 꼬리를 말고 있는 게 수컷이고 이렇게 편개 암컷이에요. 이 꼬리를 마는 이유는 다 아시죠, 여러분? 생식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대장 내시경을 해서 얘를 다 끄집어낸 거는 어쨌든 응분의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배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제 저희 병원 케이스인데, 얘는 이 사람은 건강검진 시 시행하는 내시경 때문에 이 광적혈투 중에 숨어 있다가 이제 잡혀서 무슨 잘못을 해. 그러니까 얘는 배를 아프게 했으니까 괜찮은데 이 사람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끌려 나와야 되는 건가? 정말 이게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해보죠, 진짜. 이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봄, 가을로 구충제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 정말 하루에 밥 한 톨만 먹으면 된다는 그런 소박한 기생충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남의 몸에 사는 건 굉장히 서럽고요. 이제 기생충의 시대는 이제 거의 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몇백 년 이래로 이제 기생충들이 사람 몸에서 이제 나와서 다른 동물을 찾든지 아니면 뭐 그냥 혼자 독립생물로 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전세자의 서름을 기생충이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는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기생충은 언제 나쁜 놈이 되는가? 기생충은 원래 착하지만 가끔 나쁜 놈이 돼서 사람에게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생충의 목적은 바로 이 자손의 번식입니다. 그 자손의 번식을 하려면 짝짓기를 해야 돼요. 짝짓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종숙주이기 때문에 기생충은 중간 숙주에서 어떻게 하든지 종숙주로 가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생충은 리베이로이아라는 아주 이상한 이름을 가진 기생충인데, 이건 이제 1중간수가 달팽이고요. 달팽이에서 나온 유충이 어디로 가냐면 올챙이한테 가요, 올챙이. 올챙이한테 가서 올챙이 몸에 감염돼 있다가 이제 이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 다음에 이 새가 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면 이제 새한테 가는 거죠. 여기서 이거의 종숙주는 새입니다, 이 새가 종숙주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한테 간 이 기생충은 어떻게 하든지 새한테 가려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새한테 잡아먹히게 하도록 개구리 다리에 기형을 일으킵니다. 다리가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 또 잘 뛸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은 잘 못 뛰어요, 오히려.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아프리카에서 이런 애들은 훨씬 더 빨리 새한테 잡아먹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기 기형을 많이 만드는 그런 기생충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건데, 이제 이름이 다 이상해요. 류코클로리디움 파라도솜이라는 기생충인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달팽이는 그늘에 숨어 다니는데 달팽이를 햇빛 속에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팽이 촉수를 애벌레처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요것이 꼭 애벌레 같잖아요, 촉수가. 바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생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조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새촌충이라고, 이건 가시고기가 이제 그 중간수주예요. 이 가시고기는 아주 물 깊은 곳에 살거든요. 근데 이 가시고기가 이제 새촌충에 걸리면은 이것이 이제 그 물 깊은 데 아니라 수면 근처에서 헤엄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새가 종수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창영업충이라는 기생충입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창영업충은 소나 양의 종숙주예요. 그리고 중간숙주는 개미입니다. 개미. 근데 소나 양은 정말 개미를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창영업충에 감염된 애가, 그러니까 창영업충에 감염된 개미를 이렇게 풀에 매달려서 소가 풀을 먹을 때 같이 자기를 삼키도록 만드는 거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나중에 이제 이 안에 그 창영업충에 유충이 많이 사는데 그중 한 마리만 뇌로 가요. 뇌로 가가지고 얘를 조종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개미 양이나 소한테 가면은 그 뇌로 간 애들은 이제 뇌로 간 그놈은 죽죠.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애들은 전부 어른이 돼서 짝짓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얘기를 좀 이제 해야겠는데, 말라리아는 사람이 중간숙주예요. 모기가 종숙주. 모기 안에서 짝짓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말라리아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생충이 대부분 착하고 해가 없다 그랬는데, 이 말라리아만은 예외입니다. 얘네들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중간숙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사람의 이제 피를 뭐 빨고 이러면서 이제 전파가 되는데,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사람이 왜 열이 날까요? 바로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열이 나면 사람은 그냥 누워있고 무력하게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피를 아주 잘 빨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람에게 있는 말라리아가 모기한테 건너가서 짝짓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말라리아가 1년에 100만 명 가까운 이제 어린아이를 죽이는데, 이제 그게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주로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별로 그렇게 말라리아가 큰 질환인지 모르는데, most of them children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말라리아는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지정하는 가장 악독한 질환입니다. 말라리아가. 이거는 개미선충이라는 겁니다. 개미선충은 이제 이거는 아프리카에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개미 이렇게 배를 열어보면 여기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이 벌레고요. 이것들은 다 알이에요, 알. 근데 이 알을 밖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개미가 새한테 잡아먹혀야 됩니다. 하지만 새는 개미를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새가 먹는 음식으로 변장을 하는 거죠. 이거 보시면 이제 몸을 이렇게 배를 빨갛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 엉덩이를 들고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꼭 딸기처럼 이제 새가 보이게 해서 새로 하여금 이제 잡아먹게 만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전파가 되는 거죠. 놀라운 기생충들입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메디나충이라고 합니다. 메디나충은 이거는 이제 사람을 좀 조종을 합니다. 이 메디나충은 그 사람에게 감염된 다음에 이 뱃속에 있으면서 이제 새끼를 막 만들어요. 얘는 알을 낳지 않고 몸 가득히 이제 새끼를 잔뜩 만들고, 그 새끼가 몇백만 마리 정도 된단 말이죠.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사람 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복숭아뼈 근처로 내려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복숭아뼈에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수포를 만들면 이 사람이 그 발이 뜨거워져요. 되게 그 옛날엔 불뱀이라고 그랬는데, 그 발이 뜨거워지면 사람이 발을 이제 물에 담그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에 담그자마자 얘가 머리를 딱 쳐들고 이제 머리를 딱 내밀면서 그동안 몸에 있던 새끼 몇백만 마리를 전부 다 물에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는 항상 그 복숭아뼈 근처로 머리를 내밀고 이제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관절의 기형도 많이 만들고. 근데 이거 박멸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기생충을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기생충을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저수지 이제에서 물을 이제 길어 먹고 사는데, 발을 여기다 담궈 버리면은 또 일로 수백만 마리가 또 들어가고, 얘네들이 또 이제 다시 물벼룩을 감염시켜서 얘네 이제 물벼룩 먹고 걸리거든요. 이 수백만 마리가 물벼룩을 통해서 다시 사람으로 이제 사람이 이 물을 마실 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딱 걸렸으면 이 발을 갖다 양동이에다, 이제 발이 뜨거워도 양동이에다 이렇게 딱 발을 담그게 한단 말이죠. 그럼 얘는 처음에 이제 저수지인 줄 알고 신나게 새끼를 이제 방출하다가 나중에 이제 속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뭐냐면, 이와 더불어서 이제 더러운 물을 먹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물을 끓여서 마셔요. 물을 이분들이 지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건데 이런 더러운 물을 그냥 대충 마셔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근데 물을 끓여서 마시는 게 너무 사치인 게 뭐냐면 물을 끓이는 그러니까 물을 끓이느라고 장작을 구해야 되고 그 장작을 구하느라고 밥을 굶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결국 이제 이런 필터를 나눠준 거예요. 필터, 그러니까 이 속에 물벼룩을 같이 먹어서 이 무서운 기생충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필터를 나눠주면 그 물벼룩이 이제 필터로 걸러지기 때문에 감염자가 이 이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필터로 물을 마시면서 이제 행복해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간단한 필터 하나가 어쩌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막아줬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기생충은 종숙주에 가기 위해서 이제 중간숙주를 이용하고 심지어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도 사람 기생충에 걸려야지 그 다른 동물 기생충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충, 편충은 조금 그런데 광절 여주조충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과민하게 할 필요가 없고 얘네들은 정말 증산도 안 일으키고 사람 몸에서 아주 있으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해는 애들이기 때문에 걸리려면 얘네들에 걸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람을 종수주로 하지 않는 기생충에 감염되면 아주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뱀을 날로 먹고 걸리는 거예요. 개구리나 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먹는 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을 날로 먹는 건 우리가 평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은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먹던 음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식들을 주로 먹어야지 뭐 이상한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2010년 2월에 17살짜리 소년이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열이 나고 뭐 이래가지고 이것만 봐도 이제 뇌막염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생충의 징표가 뭐냐면 이제 호상구가 증가하는 게 기생충의 징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뭐 엑스레이 CT 찍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개회충에 걸렸어요. 개회충. 그러니까 사람의 회충이 아니라 개회충에 걸렸는데 사람의 회충은 우리 장에만 가만히 있는데 개회충은 사람 몸에 들어가면 눈으로 가거나 아니면 뇌로 갑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뇌로 간 거죠, 사실. 근데 어떻게 개회충에 걸렸나 봤더니 아버지가 교회에서 타조 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타조 농장. 근데 4주 전에 아버지가 타조 간을 같이 먹었는데 그 타조가 이제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개똥에 있는 개회충 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게 간으로 갔다가 타조 간을 통해서 사람한테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타조 간이나 뭐 소간 이런 것들 우리 소간 많이 좋아하잖아요. 소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회충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로 많아요. 거의 전 국민의 10% 정도가 그 개회충 감염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소간도 사실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긴 해도 사실은 꼭 그걸 먹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머니, 아버지, 형 같이 먹었는데 결국 네 명 다 형은 간을 먹지 않아서 음성이었고 엄마, 아빠도 모두 양성이 나와서 모두 같이 다 약을 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약을 같이 먹으면서 가족의 단합을 가져오긴 했지만 구태여 이렇게 뇌망령까지 걸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소간이고 뭐고 그러니까 다른 동물의 간을 먹으면 뭐 눈이 밝아진다 이런 거는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런 소간이나 타조간, 닭간 이런 걸 먹으면 개회충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요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봄, 가을로 구충제를 먹으면서 뭐 기생충 걱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먹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소간이나 뭐 이상한 거 주위 사람이 이상한 거 먹으러 가자 할 때 바쁘다고 꼭 뭐 하시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생충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기생충들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사실 시력이 안 좋고 망막박리가 되면은 낫더라도 되게 더 후유증도 많이 남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기생충들을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이건 이제 그 논문으로 나온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멧돼지 같은 것도 잘 구워 먹으면 맛있지만 멧돼지 육회를 먹으면 아까처럼 손모충에 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2013년 8월 얘기만 마지막으로 한번 해야겠습니다. 2014년 8월에 이제 원주에서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회식을 이제 시켜줬어요. 8명이 모두 자라애를 먹었어요.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단체로 병원에 입원했고요. 이런 거를 과연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생선회 같은 거는 역사가 되게 길잖아요. 생선의 기생충들은 사람에게 그렇게 큰 해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드시지 말아야 되고요.
때 그런 거고. 그러니까 건강한 삶은 음식은 익혀 먹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조류독감 막 걱정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닭은 한 5, 60도 정도만 가열하면 바이러스 다 죽거든요. 근데 닭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자라회를 먹는단 말이죠. 그건 안 좋죠. 이 불이라는 게 벌써 한참 전에 구석기 시대에 발견이 됐는데 왜 우리는 계속 불을 사용하는 걸 꺼리는가? 문명이 싫은 건가요?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즐겨 남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생선회 같은 거는 먹으면 물론 이제 그 디지털만 걸릴 수 있지만 디지털만 우리 친구입니다, 친구. 배가 조금 아플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기생충이 너무 없으면은 아까처럼 뭐 크론시 병이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깔끔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기생충이 있는가 요거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 기생충으로 이제 사람이 많이 죽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도 좀 도와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프리카에 모기장 이거 하나만 보내면은 한 가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기장이 하나에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고, 그리고 이 모기장은 특수 처리를 한 모기장이라서 여기 모기가 붙으면 바로 모기가 죽는 그런 아주 특수한 모기장입니다. 이렇게 좀 무리해서 있으면 한 50명도 살릴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외부의 외부 기생충에 무관심하고, 요즘 기생충이 어디 있냐?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정보다 좀 빨리 끝났는데,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기생충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만 알고 있었다가 어떤 그 새로운 그 긍정적인 내용 같은 것들, 인류의 미래라든가 또 그 평화 신약 개발 같은 것들도 연관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생충이 결국은 인간이랑 함께 가고 함께 또 태어났기 때문에 기생충을 연구하면 인간에 대한 연구도 미래도 또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그저 더럽고 지저분하고 기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기생충이 이제는 사람한테 그렇게 유해하지도 않고 우리가 같이 몸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생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한 더 나아가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기생충 연구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보다 더 지구에 오래전에 출현해서 같이 공생해온 존재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람과 또 다른 동물과 같이 공존해 나갈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생충만이라는 그 과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거를 많이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우리 삶의 교훈까지 뽑아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런 기생충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기생충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몸에 어차피 먹는 게 밥 한 톨 정도인데 우리가 밥 한 톨 그 정도 주면서 그 기생충 하나 못 키우느냐,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기생충이 때에 따라서는 이로운 일도 많이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로운 애들만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은 어차피 혼자 사는 생명체가 아니고 누군가가 계속 같이 살고 공존해야 되는 이제 존재인데 어느 하나가 좀 외모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옳지 않다.
알 수 없는 생활사를 밝히지 못해서 신비하다고 얘기했고요. 렙토세팔러스라고 하는 유생이 있는데 그게 대나무 이파리 같이 생겼는데 투명해요.